리더스 기술투자에서 리더스 기술투자에서 네, 1월 27일에 나온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시네? 네, 1월 27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200억에서 70억으로 채무 차익 금액의 총액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가? 리더스 기술 투자는 감자의 위험이 있는데 그 감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전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 공시에 대해서만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럼 차익 금액이 200억이었다는 소리잖아, 그지? 네. 근데 그게 7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차익 금액이 줄어드니까 담보 설정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좀 줄어들었지. 한 150%? 160% 이 정도 되겠구만. 그리고 주수는 똑같고 담보가 되어 있는 주수는 여전히 똑같아. 아마 이제 뭐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 자, 리더스 기술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좀 봐보세요. 이건 공시를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자, 채권자가 유진 AT 제1차구만. 이름에서 느껴진 것은 뭔가 유진하고 관련이 있고 AT하고 관련이 있다는 소리잖아. AT하고 관련이 있는데 AT는 최대 주주잖아. 차입 목적이 뭐였냐 그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그럼 뭔 소리냐 그러면 이 유진 AT라는 것은 유진 투자증권에서 AT에 돈을 처음 빌려줬다는 뜻이야. AT 세미콘에. 그러니까 AT 세미콘이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할 때 돈, 필요한 돈. 그러니까 AT 세미콘이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할 때 200억 원 정도가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AT 공시에 가보면 어떤 공시가 나와 있냐 그러면 CB를 발행했단 말이야. CB를 200억 원짜리 CB를 AT 세미콘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누가 넣어줬다? 유진 AT 제1차 펀드가 넣어준 거야. 이 펀드는 누가 주인이다? 유진 투자증권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 명칭을 쓸 때는 보통 보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담보부 CB라는 게 있어. 담보부 CB. 담보부 CB를 발행할 때 보통 이런 명칭을 써. 이건 난 그냥 경험상 아는 거야. 원칙은 뭐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담보부 CB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CB를 넣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진 투자증권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거야. 회사가 좀 불안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예요. 좀 불안하니까 내가 12로 너희들이 200억이 필요한 돈, 리더스 기술 투자에 인수할 때 필요한 돈 200억은 해주겠는데 특수 목적법인을 하나 만들겠다. 유진 AT 제1차 PEF를 만들어서 200억을 넣어주겠다 했는데 근데 너희 회사만으로는 조금 약하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은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하게 되면 주식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담보로 해달라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채무자는 AT 세미콘이 되지만 AT 세미콘이 CB도 발행을 해줬어. CB도 발행을 해주면 거기서 끝이지만 담보부 CB인 거야. 불안하니까 담보를 하나 넣으라 그래가지고 뭘 넣었냐 그러면 200억 가지고 AT 세미콘이 200억을 유진에서 빌렸어. 유진에서 CB를 발행해주고 가져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돈으로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하는데 써. 그러면 리더스 기술 투자한테 이 200억을 최대 주주한테 주고 인수를 했잖아. 그럼 주식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 주식을 담보로 해놨던 거야. 담보로. 이 주식을 담보로 해놨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0억이었는데 70억으로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130억을 CB를 취득을 한 거야.
회수를 한 거야. AT 세미콘 공시에 가보면 만기 전 사채 취득 그래가지고 뭐 130억 정도 나와 있을 거야. 내가 아까 확인을 해봤었는데. 자, 그러면 130억을 갚은 거야. 그리고 AT 세미콘이 지가 발행한 시비 중에서 130억을 가져온 것이 되지. 어찌됐건 시비는 회사에 다시 들어왔어. 근데 70억만 남았겠지.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채무만 리더스 기술 투자에도 남아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중 담보지. 그러니까 AT 세미콘 공시에 들어가 보면 시비 중에서 130억을 만기 전에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있을 거고, 그 공시와 동시에 이 200억 채무로 돼 있는 리더스 기술투자 공시도 130억이 까져가지고 70억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럼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 130억을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벌어가지고 변제를 하고 130억을 만기 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고, 안 그러고 또 다른 데서 빌려갖고 했다 그러면 똔똔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작이라고 종료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간을 보통 2개월 정도씩 짧게 잡고 여러 차례 연장해 주는 것이거든. 아마 그러니까 이 70억에 대한 것은 당장 뭐 반대 매매에 나와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줘서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리더스 기술 투자 최근 공시 중에 7월 27일자 공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정정 공시인데, 이 공시는 애초에 16회차 찾아보면 알까요? 16회차 AT 세미콘 시비 발행 공시야. 그러니까 16회차 시비를 AT 세미콘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200억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인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시비 발행을 해갖고 인수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짜로 인수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 문제는 이것이 과연 오버행 물량이 되나, 이게 문제지. 이 시비가 오버행 물량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주식 팔아가지고 리더스 기술 투자 하나를 인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T 세미콘 최대 주주가 김영준일 거라마. 김영준이가 재주가 좋은 거지. 여기 나오잖아, AT 세미콘 김영준이가 공짜로 그냥 시비 발행해가지고 리더스 기술 투자를 먹었다. 근데 시비 발행한 것 중에서 130억, 총 200억 중에서 130억은 다시 AT 세미콘이 가져왔다. 공동담보로 잡혀 있었던 리더스 기술 투자에도 이제 금액이 200억에서 70억으로 변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야. 선생님, 제가 이 AT 세미콘이라는 회사의 반기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억 6천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에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는데 6개월 만에 130억을 마련해서 리더스 기술 투자에 그 잡혀있던 담보부 그 부분도 처리를 하고 사채에 대한 부분도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마련했는 건 모르겠지만 AT 세미콘은 한번 감자를 했잖아. AT 세미콘은 한번 감자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재무 구조는 일단 안정적으로 됐고 감자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니까 나는 리더스 기술 투자도 혹시 감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CB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이렇게 하면서 이전번에 내가 해석을 해 놓은 부분을 조금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아마 리더스 기술 투자는 그때 내가 예고했던 대로 21일부터 아마 리픽싱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 리픽싱이 되고
되고 나면 주식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나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왜냐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은 주식들이 전환할 수 있는 또는 이미 전환한 그런 주식들이 지금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AT세미콘하고 리더스 기술투자의 그런 전문가들이 조금 포진이 돼 있는 걸로 보여.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안고 쓰러지진 않을 거야. 이 물량들만 잘 해소를 해버리고 주가가 허재를 띄워서 조금 비싼 가격의 주식들을 매도하게 되면 회사도 좋고 최대 주주도 좋고 리더스 기술 투자도 좋고 AT세미콘도 좋아지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리더스 기술 투자는 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경험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조금 하락에 있으나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주가의 흐름이 다른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모든 게 다 리피싱이 됐을걸?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이 전번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 된 걸로 나는 확인을 했는데 리피싱이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주가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1,500원 이상 정도 이전 시세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